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결혼 생활이 끝난 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놀라운 반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정희는 서류 봉투를 꽉 움켜쥐고 현관문을 열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쌓아올린 추억들이 이 한 장의 서류로 모두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복도에 울리는 발걸음 소리마저 낯설게 들렸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그녀를 맞이했다. 재호가 가져간 가구들의 자리는 하얀 벽지 위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들이 마치 상처처럼 보였다. 거실 한복판에 혼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에어컨도 켜지지 않은 실내의 공기는 겨울 새벽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독 크게 울렸다. 평소라면 재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냄새로 가득했을 이 시간, 이제는 그 어떤 온기도 찾을 수 없었다. 정희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그 말이 텅 빈 집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30년 전 첫 만남의 설렘도, 신혼 시절의 달콤함도, 아이를 잃었을 때 서로 위로했던 따뜻한 포옹도 이제는 모두 의미 없는 추억이 되어버렸다. 이혼 소식을 들은 오랜 친구 선영이 다음 날 저녁 카페로 정희를 불러냈다.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카페 구석 자리에서 선영은 정성스럽게 우린 캐모마일 차를 정희 앞에 내밀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바라보며 정희는 그제야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 얼음덩어리가 자리 잡은 듯 차가운 허전함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선영은 정희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창밖으로는 겨울 저녁의 찬 공기가 스며들었고 카페 안의 따뜻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정이야, 이제 너만을 위해 살아. 그게 가장 큰 복수야. 선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상처받은 마음에 바르는 연고 같았다. 정희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30년 우정의 힘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간 정희는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보내는 이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은 하얀 봉투였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운데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에는 깔끔한 글씨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이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얼굴을 아십니까? 이 한 문장이 정희의 가슴을 쿵쿵 뛰게 만들었다. 편지를 든 손이 저도 모르게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고 복도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과연 재호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정희는 결심을 굳히고 재호가 두고 간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평소 절대 건드리지 말라던 그의 서재, 잠겨있던 서랍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먼지가 쌓인 파일들 사이에서 오래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정희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흑백 사진부터 컬러 사진까지
재호가 낯선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이나 되었다. 해변에서, 산에서, 호텔에서, 심지어 그들이 신혼여행 갔던 제주도에서까지.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그 중 몇 장은 정희와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류들 사이에서 발견한 계약서였다. 은밀한 거래 내역들, 정희가 전혀 모르던 재산들, 그리고 그 여자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들까지. 이게 다 뭐야? 30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었다. 정희는 손에 든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다시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낯설게만 보였던 그 얼굴이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콧날의 각도,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입꼬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특유의 눈매. 20년 전 파마머리였던 것이 지금의 단발로 바뀌었을 뿐, 그 얼굴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니야. 설마?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손이 덜덜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선영이었다. 어제까지도 정희야, 힘내라며 따뜻하게 어깨를 토닥여 주던 그 선영이었다. 30년을 함께 해온 자신보다 더 나은 친구는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선영이었다. 사진 속 선영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정희는 더욱 경악했다. 그것은 평소 정희 앞에서 보여주던 순수하고 착한 미소가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를 훔쳐낸 도둑의 은밀한 승리감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진 배경이었다. 정희가 재호와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갔던 바로 그 호텔이었다. 정희와 재호가 기념 촬영을 한 바로 그 로비에서 같은 날 선영과 재호가 찍은 사진이었다. 이런. 이 미친년 놈들. 그날 선영은 갑작스런 일이 생겼다며 함께 가지 못한다고 했었다. 정희는 친구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서 밤새 선영에게 여행 사진을 보내며 자랑했던 기억이 났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바로 옆방에서 자신의 남편과 함께 있었던 것이었다. 정희는 다른 사진들도 날짜를 확인해 보기 시작했다. 자신이 친정어머니 간병으로 일주일 집을 비웠던 날, 선영과 재호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정희가 몸살로 알아 누워 있던 날 밤, 둘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촬영한 사진. 심지어 정희의 생일날에도 그들은 따로 만나 사진을 찍고 있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들이었다. 우리만의 시간, 영원히 비밀, 바보는 모르겠지라는 글귀들이 재호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특히 바보는 모르겠지라는 문구를 본 순간 정희의 혈관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재호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항상 선영이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자며 시간을 끌었던 것. 정희가 재호와 싸우고 나면 선영이 나타나서 남편을 너무 다그치지 마.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라며 재호 편을 들었던 것.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정희는 다음 날 오후 일부러 평온한 목소리로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영아, 오늘 시간 있어? 카페에서 만나자. 카페에 먼저 도착한 정희는 구석 자리에 앉아 선영을 기다렸다. 가방 안에는 그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드디어 선영이 나타났다. 빨간 코트를 입고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그 모습이 정희에게는 악마처럼 보였다.
나왔다. 정희야,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선영은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 자연스러운 연기력에 정희는 경악했다. 30년 동안 이렇게 완벽하게 속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선영이 주문을 하고 돌아와 앉자 정희는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꺼내는 순간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선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놀랍도록 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이게 뭐야? 너도 잘 알잖아. 30년 동안 내 뒤에서 내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말이야. 선영은 잠시 사진들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당황함이 없었다. 오히려 차가운 도전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가 뭐야? 30년 친구를 배신하고도 그래서라고? 선영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여유롭게 말했다. 정희야, 너 정말 순진하구나. 사랑에는 먼저 완화중이 있는 법이야. 재호는 원래 나를 좋아했어. 너한테 넘어간 게 아니라 내가 넘겨준 거야. 뭐라고? 대학교 때 기억 안 나? 재호가 나한테 고백했을 때 내가 거절한 거 말야. 그때 네가 재호 좋아한다고 하니까 양보해 준 거지. 하지만 그 후로도 재호는 계속 나를 원했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양보라고? 선영은 더욱 잔인한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말야, 네가 유산했을 때도 재호는 나한테 와서 울었어. 너한테는 강한 척 했지만 나한테는 모든 걸 털어놓았지. 미친 건 너야, 정희야. 30년 동안 눈치도 못 채고 행복한 척 살았잖아. 재호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내가 전화해서 시간 끌어준 거 진짜 모르고 있었구나. 선영은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었다. 재미있어서. 너같이 순진한 바보가 뒤에서 어떻게 당하는지 지켜보는 게 재미있었어. 네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 그 순간 정희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복수를 다짐하는 전사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다. 재호와 선영이 30년 동안 자신을 속이며 쌓아온 그 모든 거짓말과 배신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정희는 컴퓨터를 켜고 재호의 서류들을 다시 펼쳐놓았다.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자신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 그의 모든 거래 내역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불법적인 세금 포탈, 숨겨둔 해외 계좌, 그리고 선영 명의로 된 부동산들까지 하나하나 정리하며 증거들을 수집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제 내 차례야. 너희가 만든 거짓을 끝내줄게. 여러분, 정의의 완벽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한 달 후 정의의 치밀한 계획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졌다. 그녀는 회계사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재호의 모든 불법 거래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해외 계좌, 탈세 내역, 허위 계약서, 그리고 선영과 공모한 부동산 투기까지 30년간 쌓아온 재호의 모든 비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국세청과 검찰, 그리고 언론에 동시에 제보되었다. 그날 아침 7시 재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회사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호야, 큰일 났어. 신문 일면 봤어?
네 이름이 떡하니 나와 있어. 재호는 황급히 신문을 펼쳤다. 대기업 간부 A씨, 10년간 100억 규모 탈세 혐의라는 제목이 그의 실명과 함께 크게 보도되어 있었다. 기사에는 정의가 제공한 모든 증거가 낱낱이 공개되어 있었다. 재호가 선영 명의로 빼돌린 자금들, 가족도 모르게 해외에 숨겨둔 계좌들, 그리고 무엇보다 선영과의 불륜 관계까지. 재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회사에서는 즉시 출근 금지 통보가 내려졌고 은행 계좌는 모두 동결되었다. 선영에게 연락을 하려 했지만 그녀의 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다. 오후가 되자 재호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다. 탈세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인이 직접 제보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활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정의를 얼마나 얕보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다. 30년간 아내를 속이며 불륜과 탈세를 일삼아온 대기업 간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선영의 상황은 더욱 참담했다. 그녀가 재호와 공모에 설립한 유령 회사들이 모두 발각되었고 부동산 투기로 얻은 모든 이익이 환수 처분되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매장이 더 큰 고통이었다. 30년 동안 친구를 배신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 동네에서 발을 들일 수가 없게 되었다. 며칠 후 재호는 구속되었다.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르는 그의 모습이 다시 한번 뉴스에 나왔다. 정희는 언덕 위 벤치에서 이 모든 소식을 담담히 지켜보았다. 석양이 지는 도시를 내려다보니 마음이 묘하게 평온해졌다. 30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마침내 정의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복수라기보다는 진실이 밝혀진 것이고 거짓으로 얻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었다. 정의의 휴대폰에는 여러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연락을 정중히 거절했다. 이미 할 말은 모두 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 노을이 그녀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정희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모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 말 속에는 원망이 아닌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거짓과 배신으로 쌓아올린 것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진실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깨달음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다. 30년간의 거짓말이 끝나고 비로소 진실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간의 배신이 결국 진실로 밝혀지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정의처럼 강한 여성이 되어 어떤 시련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